보컬의 제주팟 2019년 2월 11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좀 많이 이상합니다. 지난달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6달가량의 조사를 거쳐서 재밌어 매입 전 과정에 걸쳐 문제가 있다라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죠. 자, 이에 대해 재단은 대수롭지 않은 결과다라는 반응을 내놓는가 하면 재밌어 사업자 감사 결과에 아랑곳하지 않고 빨리 중도금을 내놔라 독촉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자, 까딱하면 수십 아니 수백억 원의 혈세를 절차는 물론이고 실효성도 담보할 수 없는 사업에 쏟아부어야 할지도 모르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다는 게 이 기막히고 안타까운 사건의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흘러가자 급기야 정치권이 나섰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 지난주에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감사 결과 재밌어 건물 매입에 대한 여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고발을 진행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아무 말이 없는 박경훈 전 이사장과 재밌어 매입 문제 제기 당시 도의회는 물론 도민사회를 조롱했던 이모 재밌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대행기관인 제주문화예술재단도 그렇고 감독기관인 제주도 역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상황에서 정의당의 이 같은 모습은 어찌 보면 정치권으로서는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과연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어떠한 사실들이 새롭게 밝혀질지 참 기대가 큽니다. 일단 첫 순서는 출국 금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기입니다. 소중한 내 몸을 위한 건데 아무 물이나 마실 수 있나요? 물만큼은 귀한 물로 마셔야죠. 물만큼은 삼다수로 산다.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 이제 전화 한 통으로 가정에서 삼다수를 만나보세요. 1644-3049. 네, 청취자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모두 주말과 휴일 잘 보내셨으리라 믿고 역시 지역 시사 오타쿠들의 해방구인 고칼의 제주팟도 이번 한 주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제주에서 이번 한 주 유독 많은 관심을 받게 될 인물 하면 여러분도 그렇지만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아마 원희룡 도지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도 그럴 게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행정시 연두 방문이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라든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질의응답에 좀 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어떻게 설명할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원 지사님 지난주 KBS 방송도 펑크를 냈는데 그런 자리에서라도 지역 현안을 좀 제대로 얘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또 참 제가 또 기대를 걸 수 없는 게 보통 이런 경우에는 행정시에서 질문자와 질문 내용을 이제 사전에 조율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날 것 그대로의 질문이 좀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게 끝나면 무엇보다 오는 14일 목요일이죠. 14일에는 또 이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아마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가 과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거리가 될 겁니다. 역시나 검찰 구형량이 벌금 150만 원인 만큼 100만 원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관측에서부터 다양한 전망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보면 제주도가 원희룡 지사의 동정 자료를 유독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도민들을 만나면서 이 원지사의 웃는 표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웃는 모습 뭐 좋죠. 뭐, 자, 그런데 잠깐 좀 옆으로 새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요즘 뭐 TV나 신문이나 아니면 뭐 인터넷 신문으로 보면은 원지사의 웃음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원지사의 웃음이 예전과는 달리 상당히 좀 부자연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즐겁고 유쾌한 웃음이 아니라 얼굴에 일부러 주름을 만들어내서 그냥 웃는 표정이 아닌지 좀 뭔가 약간 깨림칙한 느낌, 확실치 않다는 뭐 그런 느낌인데 뭐 개인적인 느낌이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차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 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과연 이번 주 우리 원지사님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큰 웃음을 지어 보일 수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지난 토요일이었나요? 정무부지사를 해신제 보내고 본인은 뭐 새별노름에서 열리는 그 팬클럽 행사에 가셔가지고 유튜브 원희룡 TV입니까? 원 TV입니까? 아무튼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거 찍으셨던데 혹시 뭐 우리 해신제하는 용왕님이 빡치시진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주 지역 카지노와 관련한 뉴스가 좀 많아서 오늘은 좀 이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달 말에 제주도의회가 카지노 이전을 제한하는 그런 조례안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도의원께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내놨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랜딩 카지노, 그 신화역사공원으로 옮긴 카지노죠. 이곳에 그 대규모 면적 확장 이전이 그 지난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이에 따라서 앞으로 몇몇 카지노 사업장도 그러면 우리도 복합 리조트로 크게 사이즈를 넓혀서 들어갈까 하는 이런 정황들이 포착되니까 카지노 사업장의 이 변경 허가를 낼 때는 기존 영업장 소재지 건물을 엄청나게 수선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재건축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뭐 지진이나 폭격 등으로 박살이 나는 등 이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인 경우에만 한정하도록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조례안에 담으셨더라고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니까 가장 첫 번째로 유탄을 맞은 곳이 바로 드림타워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인 것 같습니다. 조례안 추진이 알려지자 롯데관광개발의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가 빚어졌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 하니 이 롯데관광개발이 지금 그 제주시 노형동에 드림타워를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드림타워를 다 지으면 이곳에 대형 카지노를 이전할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이 보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사업자가 지난해 중문관광단지의 그 롯데호텔 파라다이스 카지노 지분 100%를 사들였고요. 실제로 그 사업장 이름도 바꿨다고 합니다. LT 카지노라고 해가지고 LT 롯데에서 아마 L자하고 T자를 이렇게 딴 것 같은데, 네, 롯데관광개발이니까 LT 아마 이렇게 바꾼 것 같은데, 뭐 드림타워가 준공되면 이쪽으로 옮겨올 것이 뭐 거의 확실시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카지노 업장의 면적을 지금 롯데호텔 영업장의 약 4배 가량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그 제주도의회의 조례안 개정 추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뭐 예상했던 대로 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게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카지노업 관광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 조례안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의견서에 나온 협회 반대 논리가 이렇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관광지 제주도가 지속 발전하려면 오히려 복합 리조트 등 관광 인프라를 더 조성해야 하는데,
조례안 제정은 이에 역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최근 아시아 국가들이 외화 유출 방지와 재정 수입을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카지노 복합 리조트 조성을 확대하고 있는데, 심지어 글로벌 업체들도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서 대형화와 테마화,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을 높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네. 이 협회라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주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 카지노를 낀 대형 복합 리조트가 한 7개, 8개는 있어야 한다는 그런 논리인 것 같은데, 제주도민의 지금 정서를 쥐똥만큼도 모르는 그런 헛발질이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이 협회가 이런 주장을 하면서 더불어 같이 한 얘기가 이 조례안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을 내놨더라고요.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위반 소지가 있고 카지노 사업자의 영업장소 선택권 박탈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한다는 것인데요. 법을 지키자. 야, 이 미친 새끼들아. 니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어? 뭐 이거 툭하면 매출액 누락해가지고 이 새끼들 그냥 관광진흥기금 안 내보려고 꼼수하고 꼼수 부리고 지들끼리 경영권 사고 팔면서 직원들 자르고 중국인 모객하다가 성매매하다가 걸려가지고 현재 매스컴에 그냥 그냥 대파만하게 떠가지고 제주도에 얼굴 똥칠한 놈들이 니 놈들인데, 니네 새끼들이 감히 위법을 운운하시면 안 되죠, 협회분들. 네. 잠깐 좀 격하게 좀 달렸는데, 뭐 이미 2008년인가 2009년이었나요? 정부가 제주도에 관광 3법을 이양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의 관리 감독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제주도가 직접 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래서 카지노인 허가도 제주도지사의 권한, 이에 부속되는 업장 변경이나 관련 내용도 지사의 권한,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카지노 사업장 이전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해 법제처가 도지사 권한으로 제한이 가능하다, 이런 유권 해석을 내놓은 바가 있어요. 그런데 니네들이 왜 상위법 위반 우는이야, 이 새끼들아. 응? 자, 특히 영업장소 선택권 박탈, 이게 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 반발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이게 제가 보기에는 뭐 위헌이다 뭐다 하는데 이건 다퉈볼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어 현행 법률상 따져보자고요. 학교 주변에 아니면 유치원 주변에 술집이나 위험물 취급업소 가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없죠. 아이들의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 현행 법상 기준을 두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를 한 이유, 제가 법을 모르기는 몰라도요,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가 어떤 영업의 자유보다는 다수의 주거 환경, 교육권, 아이들의 어떤 그 생활권, 이런 것들을 더 우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라고 법이 생각한 게 아닌가 싶은데, 자, 그런데 카지노 사업장 변경이 어렵다고 이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과잉금지다? 카지노는 기본적으로 사행성 사업장이고 국가에서 가급적이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한하고 관리하는 어떤 그 사행성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지금 협회가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몇몇 위헌 소송 내용을 좀 들여다봤는데,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위반하는 경우가 될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게 지나치게 가혹한 상황인지 이걸 따지게 되더군요. 예를 들어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20년 동안 택시 운행을 못하게 한다, 요런 것들, 이런 게 바로 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는 겁니다. 제한 조치, 조례라든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제한 조치가 과연 카지노 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인지는 이거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잠깐 생각나는 게 카지노 협회가 매달 펴내는 협회지가 있더군요. 카지노 비즈니스 리뷰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읽으면 앞 글자만 따서 읽으면 CBR 정말 CBR이네요. Mr. President, this is Governor Won Hee-ryong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 hope to see you in Jeju. 자, 어쨌든 제주도의회가 마련한 조례안의 심사와 본회의 표결 과정이 어쨌든 녹록치는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게 바로 또 지역 언론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아주 많이요. 도내 주요 일간지들 어쩌면 똑같이 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사설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자 제주신보가 나왔는데 제주신보부터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카지노 이전 논란 상생으로 접근해야 라는 제목인데 이렇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호텔이 문을 닫지 않는 한 새로운 영업장으로 카지노를 이전할 수 없고, 이전하려면 신규 허가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영업장 이전을 통해 카지노 규모를 대형화하려는 국내의 특정 업체를 겨냥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개정안 의결은 현 단계로선 쉽지 않아 보인다. 영업장 선택권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입법 예고기간에 제출된 21건의 의견 전부도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객관적으로 봐도 개정 조례안은 여러 맹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은 역차별이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중국 자본의 카지노는 비록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새로운 대형 사업장으로 이전했다. 게다가 상위법 위반 소지도 있다. 지방자치법에는 조례 제정 시 주민의 권리와 의무 부과와 관계된 규제를 할 경우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의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는 카지노 영업소 변경 규제가 없다. 네, 그렇군요. 상생, 상생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라라는 제주신보의 사설 내용이었습니다. 자, 1월 29일자 재민일보도 사설을 실었습니다. 외국인 카지노 규제만이 능사인가, 이런 타이틀을 달았는데요. 일부분 전해드리죠. 제주특별법이나 관광진흥법 등 법률의 위임 없이 카지노업 영업장소 변경 금지에 관한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크다는 법제처 법령 해석에 비춰서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대형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해가며 총력을 기울이는 마당에 도의회가 새로운 규제로 기업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은 시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또 랜딩 카지노 영업장 확대로 외국인 입장객이 크게 늘었다고 해서 어떤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제주도는 우선 카지노업 업체들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 다음 관광진흥기여금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상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네, 상생, 일자리 창출 좋습니다. 자, 이제 한 개 일간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자주 모니터하는 4개 일간지 가운데 이제 한라일보하고 제주일보 두 곳이 남았는데요. 사설을 쓴 곳은 어딜까요? 네, 한라일보입니다. 네, 2월 1일자 사설, 카지노 대형화 차단, 다각적인 검토 필요 가운데 일부 전해드리죠.
물론 이상봉 의원의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카지노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 없이 대형화만 추진하는 것은 분명 잘못됐다고 본다. 문제는 카지노의 규모를 키우는 제도상의 허점도 있지만 이로 인한 역차별이나 형평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현재 도내 8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 6개가 외국 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국내 기업이 소유한 카지노는 파라다이스와 드림타워 카지노 운영 주체인 롯데 관광개발뿐이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역차별과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하다. 1년 전 카지노 사업장을 늘린 중국 자본의 랜딩 카지노와는 달리 국내 기업의 카지노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카지노 대형화에 대한 규제도 좋지만 카지노 세율 인상 및 지역 발전 기금 징수 등 수익 환원 차원의 제도 개선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야 카지노가 세수 증대는 물론 지역 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여가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제가 제주신보, 재민일보 그리고 한라일보의 사설에서 국뽕을 느낄 줄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이 국뽕이란다. 국뽕의 스멜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봐도 맨날 그 뉴스가 그 뉴스. 좀 깊이 있는 소식은 없을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게 맞잖아. 그런데 언론들은 왜 아무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거지? 요즘 언론이 아무리 막탱이가 같다지만 이렇게까지 사주 뒤를 봐줘야 하나? 뉴스가 좀 뜬금없는데 왜 이런 뉴스가 나왔을까? 이런 뉴스에 지치셨습니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뉴스, 여러분을 대신해서 뜯어보는 뉴스, 저 고칼이 있습니다. 고칼의 제주팟, 매주 월수금 3차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다운로드와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로 고칼의 제주팟을 키워주십시오.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카지노 사업장 변경과 관련해서 우리 또 하나 짚어볼 문제는 이들에 대한 인허가는 물론 이 단속까지 하는 곳이 바로 제주도정이라는 점이죠. 지극히 당연하게도 이 단속 기구는 사업자로부터 여러 가지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죽하면 이 감독기구 관청의 핵심 직원들이 지난해 이 사업자와의 불법적인 관계 등이 확인이 됐고 그에 따라서 재판까지 넘겨지지 않았습니까? 자, 다른 직원들은 혐의만 있어도 바로바로 잘라버리는 직위해제를 하는데 이 카지노 감독기구 지휘 책임에 있는 공무원은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제주 CBS 뉴스톡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고대일의 뉴스톡 시간입니다. 예, 매주 목요일에 돌아오는 남자죠. 오늘도 시사 팟캐스트 고칼의 제주팟 고재일 시사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저희가 이제 명절 치르고 이제 처음으로 뵙는 거죠. 네, 네. 저 류한호 선생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저 청취자 여러분들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거 일반 시민들에 비해서 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좀 불이익이나 처벌 수위가 좀 다소 높지 않습니까? 예, 예. 아무래도 이 공직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한이나 재량의 범위를 고려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최근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도 공무원들에 대한 이 상반된 인사 조치가 내려져서 이 배경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의 범죄 혐의라 이게 연휴가 끝나자마자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오셨군요. 연휴 전에는 좀 하기 어려웠고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네. 범죄 혐의 공무원들에 대한 첫 인사 조치가 바로 직위 해제라고 하는 것이 네, 있는데요.
일단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직위 해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직위 해제, 말 그대로 이 직위를 내려놓게 한다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직책을 부여하지 않는 그런 처분인데요. 예. 범죄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말해서는 징계는 아닌 셈인데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임용권자가 바로 인사명령을 내리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유효한 일종의 가처분 신청 이런 네, 그렇습니다. 거군요. 뭐 가처분 신청 같은 뭐 그런 걸로 보시면은 좀 비유하자면 좀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실 건데요. 예. 예.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이게 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요. 경우에 따라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기도 합니다. 네.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적용이 좀 엄격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해주신 만큼 이 직위 해제에 대해서는 이제 엄격하게 법률로 예.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방공무원법 65조의 그 내용이 담겼는데요.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인데요. 직무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아니면 파면이나 해임 등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아니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또는 금품수수나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우니까 네. 일단은 자리에서 물러나 있으라 이런 일단 물러나 얘기군요. 있어라. 뭐 예, 그런 예.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 최근에 이런 사건 중에 최근 발생한 사건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달 31일이었는데요. 경찰이 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 제주시 6급 공무원인 허모 씨 그리고 7급 공무원 강모 씨를 이 기소 의견으로 이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예. 그러자 이제 제주시가 보도 이튿날인 1일, 그러니까 지난 1일이죠. 예. 이번 달 들어서 이 2명의 공무원을 직위 해제 처리했습니다. 예. 직위 해제를 처분한 이유에 대해서 이 제주시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정식으로 수사 개시 통보를 받기 전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들에 대한 적기에 인사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일반 상식으로도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얘긴 같습니다만 네네. 이게 처음에 말씀하신 그 상반된 인사 조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 따로 네, 있습니까? 근데 제가 예. 이 내용을 관련해서 좀 알아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대목이 눈에 띄었는데요. 예. 제가 방금 전에 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정식으로 기소된 공무원인 경우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데 아직도 직위 해제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공무원이 있더라고요. 지난달 24일자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제주도청 고모 서기관과 그리고 오모 사무관 등 2명인데요. 예. 고 씨의 경우 이제 현재 카지노 감독부서장을 맡고 있고요. 예. 오 씨는 이 부서에서 전직 담당 업무를 맡은 바 있습니다. 예. 이들에 대한 혐의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이미 보도는 많이 됐는데요. 아마 아실 겁니다. 예. 이 오 씨의 자녀가 도내 최대 카지노 사업장인 이 랜딩 카지노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 씨 등이 지난 2017년 11월경에 해당 업체 관계자에게 청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네. 당시 논란이 됐던 이 카지노 업체에게 확장 이전 특혜와 이에 따른 대가 관계가 아니겠냐라고 이렇게 검찰은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관계자도 같이 기소됐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업체의 이 전직 인사 담당 부사장인 이모 씨 역시 뇌물 공여와 증거 위조 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씨의 경우 오 씨 자녀의 면접 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들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을 하면서도 대가성은 없다라고 이제 대가성에 대해서는 지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네.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앞서서 말씀하신 제주시에서는 사회적 네.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서 적기 인사 조치를 내렸다고 하셨는데 네네. 제주도청의 카지노 감독부서 공무원은 왜 아직까지 직위 해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예,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불구속 기소 사실이 알려진 지 지금 2주가 지났는데 예. 이들 공무원이 여전히 현직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다만
오 씨의 경우에만 지난해 하반기 인사에서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겼을 뿐인데요. 예. 직위 해제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한 이 제주도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지방공무원법 조항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조항을 살펴보면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만큼 이 직위 해제가 의무 사항이 아니라 임용권자의 재량 사항이라는 게 제주도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논리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법률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노력이 돋보였다라는 생각인데요. 예. 입건만 되더라도 직위를 해제시키는 사례는 아마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범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여전히 제주 지역 카지노 업체들의 관리 감독을 맡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예. 특히 랜딩 카지노와 관련해서는요. 이미 여러 차례 시설이라든가 기구, 수량 등에 대해서 변경 허가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매월 또 이전 허가에 따른 부대 조건 이행 상황들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도내 다른 카지노 사업장에 대한 운영 실태를 보고받는 것에는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예. 자, 특히 근데 이 2명의 공무원이 이 특별 사법 경찰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점도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에 한해서 기본적인 자료 제출 요구라든가 단속은 물론 조사와 송치, 심지어 체포까지 가능한 제도가 바로 이 특별 사법 경찰 제도인데요. 네. 카지노 감독 부서에 현재 공무원 9명이 특별 사법 경찰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순 인허가 부서의 공무원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인허가 등의 행정적인 조치는 물론이고요. 사업장에 대한 어떤 경찰권 행사까지 가능하니까 이게 권한이 정말 말 그대로 이제 막강한 조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특히 이분들이 이제 기소된 2명의 지위를 받았다는 게 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랜딩 카지노 이전 허가 이후에 지금 조금씩 카지노 대형화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관련 조례안에 대한 제주도와 제주도 의회의 입장 차이도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여전히 현업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논란의 당사자에 대한 직위 해제 처분이 아직도 내려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을 또 주시네요. 또 예. 사실 그거야 누가 알겠습니까? 이제 사실 여기서부터는 아마 이제 해석의 영역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인사권자가 원지사입니다. 이제 원지사 이분은 원래 또 평소부터 또 이제 공직 청렴을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네. 어찌 보면 좀 그런 모습하고 다른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가지고 좀 혼란스러운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원지사가 판결이 날 때까지 지켜보자라는 그런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대 도의회가 이제 본회의 포결로 이 랜딩 카지노 이전 변경의 물꼬를 열기는 했습니다만 예. 최종 변경 허가는 어디까지나 이 원희룡 지사의 결정 사항이었거든요. 예. 도민사회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도 일었는데요. 때문에 단순히 도청 서기관 1명과 사무관 1명이 결정한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랜딩 카지노의 이전 변경 과정을 모두 알고 있는 이들 키맨 2명에 대해서 만약 직위 해제 처분이 내려진다면 예상 외로 원지사에게 이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예. 어쨌든 개인적으로 보자면 최근 일단은 공무원 비리 의혹이라든가 이제 최측근이었죠. 이제 현광식 전 비서실장이 얼마 전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예. 때문에 이제 도민사회의 이 공직에 대한 불신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예. 어쨌든 이에 대한 원지사의 적절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뉴스톡 오늘도 고재일 시사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